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015-0857 박혜인입니다. 프레지어 프로그램도 처음 써보고 캠놀이란 프로그램도 처음 접해보는데 교수님 덕분에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알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신종우 교수님과 함께하는 초이치 기공학 프레젠테이션 선행학습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덴처의 기공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비치 제작부터 하는데 예비 모형을 제작한 후 개인 인상 트레이 제작, 작업 모형 제작, 기초상, 교합기 제작, 교합기 장착, 인공치 배열, 상학과 하학, 치은 형성과 자연 형태의 특성 묘사가 있습니다. 그 후 수지 이치의 완성은 매몰, 몰드 형성법, 레진 전입, 분리, 교합기 재부착, 선택 삭제, 의치에서 모형 제거, 의치 다듬질과 연마법, 그 후 완성입니다. 먼저 왁스 덴처를 만드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마다 앞골의 상태나 구강내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진찰 및 진단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덴처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구강내 앞골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할아버님, 할머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다 따져보기 위해 먼저 구강내 앞골을 진찰 및 진단을 합니다. 그 후 개인 트레이 제작을 위한 기성 트레이를 이용해 먼저 무치약 인상을 떠줍니다. 이때 이 앞골 부분에 피게해야 되는 부분의 인상을 뜨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총이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상이라고 교수님께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세하게 이 부분의 인상이 잘 떠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후 연구 모형을 이용한 개인 트레이 제작을 시작합니다. 또 변연부를 좀 더 자세하게 인상을 뜨기 위해 모델링 컴파운드를 이용하여 변연을 떠준 후 떠줍니다. 그 후 한 번 더 정밀 인상제를 이용해 구강내 기능 인상 부분을 떠줍니다. 그 후 박싱 왁스를 이용하여 상하 주모형을 완성시켜줍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형성해 주는데 인덱스를 형성하는
이제 기초상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기초상 제작 과정은 먼저 주 모형에 박싱 왁스를 붙여줍니다. 그 후 그 외형선 설정해준 그 세 개 중에 가장 바깥 외형선에 맞춰 왁스 아니야 왁스 붙이고 그 위에 레진을 맞춰서 그려줍니다. 부착해줍니다. 그때 사용하는 레진은 피중에서 미리 만들어 나오는 광중압형 판형 레진이 있고, 또 손으로 이렇게 파우더와 비율을 따져 만드는 그런 레진도 있는데, 저희 때는 실습 때 판형 레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얇게 되면 나중에 덴처가 쉽게 부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모형이 살짝 비쳐나오는 부분은 레진을 더해서 균일하게 적당한 두께를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그 만든 주모형을 다시 치과로 보내서 환장의 악관의 기록을 먼저 해줍니다. 그 후 교합 또한 체득해 주고요. 그 체득된 그 부분을 다시 치료실로 보냈다가 다시 기공소로 받게 된 후 다시 덴처 제작에 돌입합니다. 그 후 교합기에 악궁 간격을 맞춰 주모형을 부착시켜 줍니다. 이때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면 저희가 매번 환자 입속의 교합 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환자 구강 내의 임시 모형이라고 생각하신 후에 부착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그 후 인공치 배열을 준비합니다. 인공치는 굳이 저희가 제작하지 않아도 시중에서 규격에 맞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 후 이제 상악 중절치부터 배열을 시작하는데요. 상악 좌우 전치를 배열해 준 후 이제 거기에 맞춰 하악 또한 배열을 해줍니다. 이때 또한 악궁의 교합 관계를 잘 확인하여 배열을 잘 해주어야 합니다. 그 후 총이치 조각도를 이용해 치은을 형성해 주게 됩니다. 근데 이때 굳이 치은을 세세하게 형성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만약에 이 상태에 저희가 굉장히 공을 들여 치인을 제작한다고 해도 만약에 완성되지 않고 다시 이 완성된 왁스 덴처를 치료실로 보내 환자의 악궁에 넣어봤을 때 맞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인공치를 배열한 후 또다시 치은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 치은은 그지 정확하게 제작하지 않아도 한 20%만 제작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후 다시 어, 마운팅을 한번 해봐서 잘 맞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하면 됩니다. 그 후 치료실에 갔을 때 환자의 악궁에 잘 맞는다고 하면 그때 이제 나비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환자의 구강에 나비치를 먼저 넣어본 상태입니다. 이때 맞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인공치를 배열한 후 의치상 조각을 해주고 이때 잘 맞는다고 하면 그제서야 이제 교합기에서 분리하고 교합기에서 주 모형을 분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후 이제 세컨더리 파트 레진 덴처 제작을 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레진 덴처입니다. 레진 덴처를 제작 시에 사용되는 메몰에 사용되는 상하 플라스크 구조입니다. 먼저 나비치를 먼저 물에 담궈 10분 내지 5분 내지 10분 정도 물에 담궈줍니다. 그 후 매몰제 분리를 용이하기 위한 플라스크 내부에 바세린을 도포해 줍니다. 그 후 보통 석고를 이용해 1차 매몰을 하고 여기 석고 주변에 석고 분리제를 도포해 줍니다. 그 후 2차 매몰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부분에 6mm 정도 띄워서 매몰제를 붙게 해주게 됩니다. 그 후 이 위에 또한 석고 분리제를 도포해 줍니다. 그 후 그리고 이 인공치 교합 부분 그리고 여기 교합면 부분과 여기 부분은 손가락으로 잘 닦아 보이게 합니다. 그 후 경석고를 부어 표면을 잘 다듬어 주고 그리고 언더컷이 나올 수 있으니 적당히 과잉하게 넣어 손가락으로 눌러 과잉된 석고가 빠져나오게 해준 후 메몰 플라스크를 장착해주고 잘 조여줍니다. 그 후 이제 함연화를 시작하는데요. 이 함연화를 할 때 왁스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왜냐면 왁스가 너무 녹아버리면 그 왁스는 빠져나가게 되고 그 물에 있는 이물질이 그 빈 공간에 침투하게 되어 완전히 다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왁스가 연화될 때의 시간대를 잘 지켜서 꺼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커피포트 같은 걸로 뜨거운 물을 뜨겁게 한 그거를 준비해 놓고 분리한 후 그 왁스 찌꺼기 부분을 뜨거운 물로 잘 부어줍니다. 그때 분리했을 때 분리제를 발라서 분리가 굉장히 잘 되고요. 그리고 이 스파츌라 뒷부분으로 살짝살짝 들어봤을 때 언더컷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이때 함부로 열면 부러질 수도 있고 주모형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인공치 교환면 부분은
경석고에 닿아 있기 때문에 왁스와 잘 분리가 된 후 저 상암 쪽에 붙어 있게 됩니다. 그 후 다시 주 모형과 레진치 주변에 인공치 주변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 후 좀 식혀줍니다. 그리고 이제 레진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때 회사에서 나오는 그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진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혼합시켜 주는데요. 이때 공기가 들어가면 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에 좀 차작 차단해 준 후 3단계 도브 스테이지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 준 후 손으로 만져봤을 때 잘 묻지 않고 떡처럼 늘어나는 떡상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인공치 부분에 잘 메꿔줍니다. 상암 하암과 그리고 부족하면 언더컷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과잉하여 함에 넣어준 후 이제 프레스를 이용해 플라스크 부분에 3단계로 시압을 합니다. 이때는 그 중간에 비닐을 넣어서 중간중간 얼마나 이 레진이 빠져나가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제 3단계까지 두 단계까지는 비닐을 낀 상태에서 프레스로 시압을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는 비닐을 제거 후 프레스로 시압을 한 다음 플라스크 함에 이제 다시 클램프로 장착을 하고 이제 뜨거운 물에 중압을 시켜줍니다. 중압된 플라스크는 꺼낸 후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면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도 있고 잘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의치 자체가 잘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플라스크에서 서서히 냉각시킨 후 그 후 분리시켜 주는데 이 분리시켜 줄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분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이제 잘 만들어졌다 싶으면 주모형을 살살 부셔서 매몰제를 떼주고 주모형 또한 분리시켜 줍니다. 그 후 이제 교합기에 부착을 시켜봐서 마운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이 교합 기록 한번 또 찍어 봅니다. 이제 주모형에서 분리한 후 끝부분이 되게 거칠어진 의치 자체를 다듬질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후 치료실에 가기 전까지 의치가 수분이 없으면 변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수중에 보관합니다. 구강 내에 장착된 총이치입니다. 총이치는 뭔가 솔직히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식주 중
의도 물론 중요하고 주도 중요하지만 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치아 하나만 없어도 굉장히 불편한데 총이치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분야의 한 종류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소시켜 준 후, 또한 치아가 불편함뿐만 아니라 소화 또한 되지 않아 많은 고통들을 할머니들께서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총이치 기공학 선행학습 프레젠테이션 영상이 끝났고요. 처음 이런 걸 찍어보게 되어 굉장히 미흡하고 형편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처음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다음부터는 좀 더 발전되고 말도 더 버벅거리지 않고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아직 2주차지만 미리 초기치 제작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저 또한 이곳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고요. 그리고 실습할 당시에 초기치 제작이 너무 재밌고 즐겁습니다. 솔직히 아직 처음이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점차 더욱 재밌고 그런 것을 많이 교수님께 배웠으면 좋겠고요. 요즘 다시 날이 좀 추워져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요. MT 때 또한 물론이었고 그리고 교수님께서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잠깐이셨지만 다음 내년에도 저희 방에 꼭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고양이가 자꾸 우는데요. 그렇네요. 그리고 학교 생활이 그리고 제가 만약에 졸업을 해서 정말 치기공사가 된다면 많은 것들을 개발도 해보고 싶고 특히 덴처 부분은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지 생활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치기공사가 되었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기공 놀이터라는 것에 저도 또한 가입을 했는데요. 저는 약 1년 전에 치기공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 알아보던 중 저희 학교 카페가 이렇게 있는 것을 알게 돼서 먼저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 여러 번 많이 놀러와서 선배들이 어떻게 먼저 수업을 하셨는지 그리고 교수님께서 올려주시는 여러 자료들 또한 확인하였고요. 미리 선행학습까지는 아니지만 초이치라는 과목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이런 교수법 또한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특히 초이치 이론 때 되게 보통은 이론 수업이라고 하면 졸리고 잠도 오고 막상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별로 알아가는 게 없는 수업도 많지만 교수님의 수업법은 먼저 제가 말하고 그리고 옆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설명을 하려면 제가 먼저 그것에 대해 완벽하게 깨닫고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고 정말 초이치라는 분야가 뭔가 되게 어려우면서도 많이 신기했었는데 막상 제가 만들고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과목이었고요. 또한 저도 하루빨리만 이번 학기 내에 제가 초이치를 완성을 해서 저희 부모님과 친구들께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렇고 너무 즐겁고 재밌는 학문인 것 같습니다. 초이치와 치기공이라는 그런 학문이 좀 더 널리 그리고 또한 요즘에 박봉이라는 소리도 많은데 정말 교수님 말씀대로 제가 열심히 하면 그런 거는 정말 상관이 없고요. 그 분야에서 탑이 되면 정말 그런 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내일 교수님을 뵈는데요. 이번에는 핑퐁이라는 어플을 잘 깔아놔서 이제 제대로 수업 인증이라고 해야 되나 출석을 제대로 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2015-0857 3월 13일 4시 51분 늦게나마 올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